안녕하세요. 엘라인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로프트 명령어를 이용을 한 형상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형상 전체가 로프트 명령어를 쓴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로프트로 형상이 이루어진 거고 오른쪽 부분은 회전으로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로프트 부분은 여기에다가 지름 20파이짜리 원 하나 그림을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반지름 20짜리 원 하나 그림을 그려서 로프트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 개의 원만 그림을 그려서 로프트를 하게 되면 얘가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가 중심선을 따라가면서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심선 로프트라고 하는 거를 써볼 건데요. 자, 먼저 중심선부터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 세로 평면 하나 눌러주시고요. 선 그리기로, 자, 얘는 각도가 들어가 있는 치수이죠. 각도가 75도에 길이가 90mm라고 들어가 있는 치수예요. 이때 우리가 그냥 선부터 작성을 하고 치수 기입을 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되는 보조 라인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치수 기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거리와 각도 값을 주시고 이렇게 선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중간에 보조 라인을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자, 선 그리기로 빈 곳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거리 92, 탭 눌러서 각도 75.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여기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조 라인을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거리와 각도를 구속하기 위한 보조 라인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이제 호 그리기로 끝점에다가 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얘와 얘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되죠. 이때는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이 점이 일치해라 라고 주시고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사이즈는 48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값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속이 되질 않았죠. 지금 하늘색이잖아요. 모두 구속이 됐다면 검은색으로 바뀔 텐데 지금 하늘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렇게 얼마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빠진 구속 조건은 뭐냐면 이 중심점과 원의 중심점에 대한 구속 조건이 빠져 있어요. 이때는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수직해라 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요. 수직 구속 조건으로 중심점, 원의 중심점. 자,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구속이 된 거예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이제 다시 스케치 작성. 평면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원 20짜리 하나 생성을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 아래쪽에도 반지름 20짜리 원을 하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빈 공간에다가 어떤 스케치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생성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구성에 눌러서 보시면 경로에 따라 평면이라고 하는 작업 평면이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경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경로를 선택하면 선택한 지점에 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경로 중간 지점에 생기는데요. 거리라고 하는 요거 값을 제로로 주시면 경로가 시작하는 지점에 작업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작업평면을 누르고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요 자리에다가는 반지름이 20이니까 40짜리 원을 하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스케치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작성에 들어가서 로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프트 눌러서 바닥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 클릭, 위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 클릭. 자, 그냥 로프트를 쓰게 되면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선을 그림을 그려줬었죠. 자, 여기 안내 유형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 안내 레일 그리고 중심선 레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중심선을 선택을 해서 아까 그려줬던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스케치 형상을 따라서 가면서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닥 평면에 둥글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바닥 평면을 누르고 스케치 작성.
자, 얘는 구의 형태로 되어 있죠. 구의 형태는 이렇게 반원을 그림을 그려서 얘를 회전시키면 구가 돼요. 그러니까 야구공, 뭐 농구공 이렇게 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 얘는 지금 바운더리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그냥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작성하기 들어가서 형상 투영 바운더리를 한번 불러주시고요. 중간에 우리가 사용할 중심축을 하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센터 라인을 잠시만요. 형상 투영으로 얘가 한번 불러와 주시고 확인. 자, 여기서 우리가 선을 딱 맞게 그림을 그리기가 사실 조금 복잡해요. 딱 맞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더라도 구속 조건을 따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를 조금 벗어나게 그림을 그리시고 구속 조건을 먼저 주세요. 중간점, 선의 중간점과 중심점,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얘 개체들은 자르기라고 하는 걸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회전축으로 사용할 선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의 속성을 미리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중심선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회전하기를 눌렀을 때 따로 축 선택을 하지 않아도 축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을 기존에는 모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원에서 중심선을 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이쪽과 이쪽 이렇게 프로파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잘라내기가 아니고 붙여야 되겠죠. 접합이라고 하는 걸로 메뉴 구성을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앞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세로 평면 다시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얘도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를 써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모서리 값을 불러올 거예요. 그럼 작성하기 들어가서 형상 투영 요거 개체 먼저 불러오시고요. 선 그리기로 선을 하나 그림을 그리고 대충 스케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림을 그리고 회전축으로 사용할 이거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시고 치수 기입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길이는 48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6mm. 자, 그리고 중심선과 얘 요거는 24파이, 그리고 중심선과 여기는 이게 지금 M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파이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얘의 각도, 요 각도는 30도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도 다시 찍을게요. 이 선과 각도 30도로 주시고요. 자, 그런데 또 잘 보시면 모두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선 하나만 아직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이 보시면 얘가 이렇게 아직 각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요럴 경우에는 중심선을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중간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림을 그리고 얘는 보조 라인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이라고 하는 걸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는 서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대칭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왼쪽 선 한번 클릭, 오른쪽 선 한번 클릭, 그리고 구성선 한번 클릭. 그러면 완전히 구속이 되게 되죠. 좌우가 이 구성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에요. 자,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회전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 나사 모양이 나 있는데요. 이 나사 모양은 작성하기에 가보시면 스레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나사산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스레드라고 하는 거 눌러서 나사산을 적용할 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ISO 메트릭이고 크기는 40이고 지정된 피치 값은 3이에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랩핑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사의 형태만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개체를 클릭을 하고 모델링됨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3D 프린트에서 나사 산의 모양을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링됨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작업은 다 끝났는데요. 사실 여기서 그냥 이대로 작업을 끝내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테이퍼진 형태에서 라운드가 나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끝부분에 있는 면을 하나를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그래야지 우리가 이 도면을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도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생달 모양처럼 이 부분의 형상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면을 삭제를 해볼 건데요. 수정하기 들어가서 보시면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삭제를 눌러서 해당되는 면을 찍어 주시면 돼요. 이 초생달 모양처럼 생긴 이 면을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지워졌어요. 그래야 나사가 조립도 잘 돼요. 자, 요렇게 형상이 이루어졌죠.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하기 들어가서 삭제. 여기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는 나사산이 형성이 된 부분이라 요 면은 아니고 평면 찍어주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형성이 됐죠. 나사산을 내기 전에는 나사산만 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면을 삭제하면 스무스하게 나사가 진행이 되면서 파지는 모양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형상이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로프트 작업도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